시어머니는 늘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랑하곤 했다. 나는 아들보다 며느리가 더 좋아. 우리 며느리가 제일이다. 재산도 다 며느리 줄 거야. 이 말은 듣는 이들의 귀에 달콤하게 흘러들었다. 주변 이웃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정말 며느리는 시어머니 복이 터지셨네요. 요즘 어디서 그런 시어머니를 봅니까? 며느리 입장에선 얼마나 든든할까. 겉으로 보기에는 따뜻한 고부관계 칭찬받을 만한 가정의 풍경이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균열이 있었다. 며느리는 처음엔 그 말에 감동했다. 정말 어머니가 날 딸처럼 생각해 주시는구나. 그녀는 시어머니의 눈빛 속에서 따뜻한 애정을 찾으려 애썼다. 남편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흐뭇하게 웃었다. 봐, 여보. 우리 엄마가 당신을 얼마나 아끼는데.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집안의 힘든 일은 언제나 며느리의 몫이었다. 이른 아침, 며느리는 무거운 빨래감을 들고 세탁기를 오간다. 주방에는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손님이 오면 음식을 만드는 것도 치우는 것도 모두 며느리였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앉아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한다. 내가 있어서 내가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아들은 내 보물이야. 힘든 일은 절대 시키면 안 되지. 내가 있으니 얼마나 편한지 몰라. 말은 칭찬 같았지만 실상은 끝없는 요구였다. 며느리는 속으로 의문이 들었다. 정말 날 딸처럼 생각하신다면 왜 쉬운 일은 한 번도 맡기지 않으실까? 왜 남편은 늘 보호받고 나는 끝없이 희생해야 하는 걸까? 그러나 아직은 그 생각을 꺼내놓을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어머니의 딸 같다는 말에 기대며 언젠가는 진심이 전해지리라 믿고 싶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진짜 속내는 단순했다. 아들은 손끝 하나 다치면 안 돼. 며느리는 그래도 되지. 며느리가 힘든 건 당연한 거야. 그녀는 아들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모든 짐을 며느리에게 떠넘겼다. 그리고 그것을 포장하기 위해 달콤한 말들을 남발했던 것이다. 저녁 하루 종일 집안일에 지친 며느리가 마당에 홀로 앉아 하늘을 바라본다. 남편은 방 안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웃고 있다.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며느리의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사랑한다는 말은 따뜻했지만 그 말 속에는 숨겨진 속셈이 있었다. 그 속셈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곧 며느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불씨가 될 것이었다. 며느리의 하루는 끝없는 노동으로 채워졌다.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아침상을 차리고 출근을 하고 지친 몸으로 저녁이 되면 잔뜩 쌓여있는 집안일까지 숨 쉴 틈이 없었다. 여름의 무더운 날 며느리는 마당에서 커다란 고무대야를 앞에 두고 산더미처럼 쌓인 빨래를 혼자 하고 있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 물에 젖은 손은 이미 거칠게 갈라져 있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누워서 말한다. 아이고, 내가 있어서 내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 저런 건 아들 손에 시키면 안 돼. 아들은 밖에서 돈 벌어야 하니까. 며느리는 힘겹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말은 언제나 달콤한 포장지처럼 시작되었다. 넌 내 딸 같아. 내가 아니면 난 못 살아. 그러나 그 말 뒤에는 늘 이어졌다. 그러니까 이 일도 내가 해줘야 해. 내가 아니면 안 되지. 며느리는 점점 지쳐갔다. 온종일 일한 며느리가 밥상 앞에 앉으려 하자 시어머니가 재빨리 말했다. 아들한테 물 좀 떠다 줘라. 넌 좀 이따 먹어도 되잖아. 며느리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물잔을 들고 남편 앞에 놓았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물을 마셨다. 고마워, 여보.
그 말 속엔 미안함보다 당연함이 묻어 있었다. 남편은 아내의 지친 얼굴을 보면서도 크게 개의치 않았다. 그에게는 어릴 적부터 이어져 온 습관이 있었다. 어머니가 시키는 건 당연하고 자신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고방식이었다. 그래서 며느리가 힘들다라고 말하면 그는 이렇게 대답하곤 했다. 엄마가 널 믿으니까 그러는 거잖아. 그걸 감사히 생각해. 며느리는 방 한쪽에 앉아 무릎을 감싼 채 중얼거린다. 정말 나를 딸처럼 생각하신다면 왜 쉬운 일은 한 번도 맡기지 않으실까? 왜 아들은 늘 지켜주고 나는 끝없이 희생해야 하지? 남편은 피곤하다며 눕는다. 여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엄마 마음은 다 널 위한 거야. 며느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 눈물은 보이지 않았고 보려 하지도 않았다. 겉으로는 화목한 집안, 칭찬받는 며느리. 그러나 그 속에는 며느리만을 향한 끝없는 희생의 요구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요구는 아직 폭발하지 않았지만 서서히 그녀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다. 사랑한다는 말은 계속 이어졌지만 그 말은 언제나 무거운 짐으로 변해 며느리의 어깨 위에 쌓였다. 그리고 그 짐은 곧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시어머니의 몸은 점점 약해졌다. 기침이 잦아지고 예전처럼 마당을 오가며 부채질을 하던 기운도 사라졌다. 이웃들이 찾아와 괜찮으세요? 하고 물을 때마다 시어머니는 늘 대답했다. 우리 며느리가 있으니 걱정 없어. 딸보다 더 나아. 내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그 말에 사람들은 감탄했다. 요즘은 그런 사이 드물다니까요. 하지만 그 말은 며느리의 가슴을 더 옥죄는 족쇄였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며느리를 불렀다. 얘야, 이 약 좀 챙겨줘. 물도 끓여와야지. 며느리는 숨을 고르며 따뜻한 물을 가져다 주었다.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했다. 어머니 간병인을 모시면 어떨까요? 제가 일도 많고 어머니 병간호까지 하면 솔직히 힘들어서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부릅떴다. 간병인? 안 돼. 남은 못 믿어. 오직 너만 믿을 수 있어. 넌 내 딸 같잖아. 내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아. 그 말은 칭찬 같았지만 동시에 명령이었다. 며느리의 심장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히 집안일을 넘어서 시어머니의 몸과 마음까지 감당해야 했다. 간병은 끝없는 희생이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약을 챙기고 음식을 만들고 곁을 지켜야 했다. 그러나 정작 아들은 한 발짝도 나서지 않았다. 그는 퇴근 후 피곤한 듯 침대에 누워 말했다. 여보, 엄마 좀 잘 부탁해. 당신이 제일 믿을 만하잖아. 며느리는 말없이 웃었지만 눈빛은 깊은 피로로 흔들렸다. 며느리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물기를 털며 숨을 몰아쉬었다. 손가락 관절은 붓고 허리는 쑤셨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예전의 환한 미소 대신 지쳐버린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정말 이게 사랑받는 며느리의 얼굴일까?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시어머니의 칭찬은 사람들 앞에서 더욱 화려해졌다. 내 며느리 없으면 난 못 살아. 아들보다 나아.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시어머니야.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휴, 저런 며느리 어디 가서 찾아요? 하지만 정작 며느리에게 돌아온 것은 고단한 하루와 끝없는 수발뿐이었다. 그녀는 점점 더 외로워졌다. 마치 세상 모두가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며느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불을 덮었다. 잠든 시어머니 곁을 지키던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들은 그 눈물을 보지 못했다.
그는 이미 곤히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시어머니의 병은 며느리의 짐이 되었다. 간병은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희생을 강요하는 족쇄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며느리는 점점 고립되어 갔다. 아무도 그녀의 고통을 보려 하지 않았다. 며느리는 늘 자신을 위로했다. 어머니가 힘들어서 그러시는 거야. 나를 딸처럼 여기시니까 그래서 믿고 맡기시는 거겠지.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답답함이 사라지지 않았다. 어쩌면 그 답답함이 터질 날이 다가오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어느 날 오후, 며느리는 장독대 근처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다. 바람이 잔잔히 불었고 시어머니의 방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고 있었다. 아이고, 내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 며느리가 다 해주니 손끝 하나 까딱 안 해도 되지. 우리 아들은 귀하니까 절대 힘든 일 시키면 안 되거든. 흙 묻히면 안 돼. 아들은 보물이야. 며느리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렸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귀를 의심했지만 이어진 말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이 부숴버렸다. 전화 속 시어머니의 말. 재산 준다는 거? 채, 그건 그냥 말뿐이지. 그래야 며느리가 도망 안 가고 붙잡혀 있지. 다 내 아들을 위해서 하는 거야. 며느리 하나 있으면 아들은 손끝 하나 안 대고도 편하게 살잖아. 며느리의 눈이 커졌다. 숨이 막혀왔고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다. 그녀는 방 앞에 멈춰 서서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다. 뭐라고? 지금까지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딸처럼 아낀다는 말도 재산을 다 주겠다는 약속도 모두 다 날 붙잡아두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니. 그 순간 며느리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다. 그동안 힘들어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언젠가는 시어머니의 말이 진심일 거라는 희망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희망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저녁 식탁에 앉은 며느리의 표정은 창백했다. 아들은 무심히 밥을 먹으며 말했다. 여보, 오늘도 고생했지? 엄마가 당신 덕분에 편하다고 하시더라. 그 말은 며느리의 가슴을 다시 찔렀다.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사랑한다는 말은 껍데기였다. 진심처럼 들렸던 약속은 모두 며느리를 붙잡아두기 위한 덫이었다. 그리고 며느리는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으리라 결심하게 되었다. 그날 밤 며느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마음속에 쌓인 분노와 절망은 임계점을 넘어섰다. 그녀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말하기로 결심했다. 거실, 늦은 밤.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며느리는 손에 작은 녹음기를 꼭 쥔 채 다가갔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눈물로 젖어 있었다. 여보, 남편이 고개를 돌렸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당신 어머니 사실은 나를 딸처럼 생각하지 않아. 재산을 준다던 것도 다 거짓말이었어. 뭐라고?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는 그런 나쁜 사람으로 모욕하지 마. 그럴 리가 없어. 남편의 눈빛에는 당혹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어머니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는 언제나 성실하고 자신을 위해 헌신해온 존재였다. 그런 어머니가 거짓말을 했다고? 그럴 리 없다고 그는 믿었다. 며느리는 참다 못해 녹음 파일을 틀었다. 방 안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재산 준다는 건 말뿐이지. 그래야 며느리가 안 도망가지. 며느리만 있으면 아들은 손끝 하나 까딱 안 하고도 편하지.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 커졌다. 그의 손이 떨렸다. 이게 뭐야, 엄마 목소리잖아.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었어. 당신 어머니는 나를 이용한 거야. 딸처럼 생각한다는 말도 다 거짓이었어. 남편의 가슴은 두 갈래로 찢어졌다. 어머니를 향한 믿음과 눈앞에서 울고 있는 아내의 절규. 그 둘은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남편은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외쳤다. 그만해. 당신이 뭘 잘못 들은 거겠지. 엄마가 그럴 리 없어. 당신이 예민한 거야. 그러나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더 이상 속을 수 없어. 이 집에서 내가 뭘로 살아왔는지 당신은 정말 몰라. 그 순간 거실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했다. 남편은 믿고 싶지 않았고 며느리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두 사람 사이의 균열은 이제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가정을 뒤흔드는 폭풍이 되고 있었다. 진실은 드러났다. 그러나 그 진실은 가족을 하나로 묶지 못하고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다. 믿음을 잃은 순간 부부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는 벼랑으로 향하고 있었다. 진실이 드러났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남편은 여전히 믿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태어냈다. 그날 이후 며느리의 가슴속에 쌓인 분노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늦은 저녁, 며느리는 밥상을 치우다 말고 손에 들린 그릇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리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남편이 다가왔다. 여보, 왜 그래? 또 힘들어? 며느리는 속삭이듯 말했다. 이제 더는 못하겠어. 남편은 당황했다.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엄마는 그냥.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소리쳤다. 엄마는 그냥 나를 부려먹는 거야. 난 더는 이 집에서 하녀처럼 살고 싶지 않아.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남편은 그제야 아내의 절규가 진심이라는 것을 느꼈다. 소란을 듣고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나타났다. 뭐야, 또 무슨 불평이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며느리는 울부짖듯 외쳤다. 잘해주셨다고요? 그동안 제가 해온 건요? 왜 아들은 단 한 번도 힘든 일 안 시키시면서 저한테는 다 떠넘기셨어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아들은 내 자식이야. 상처받게 할 수 없지. 넌 며느리잖아. 내가 하는 게 당연해. 그 말은 며느리의 마지막 끈을 끊어버렸다.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요. 저는 며느리예요. 하지만 저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기도 해요. 이 모습을 저희 부모님이 보신다면 가슴이 찢어지실 거예요. 저희 부모님께도 불효하는 거예요. 더는 못 견디겠어요. 이혼할 거예요. 남편이 경악하며 그녀를 붙잡았다. 뭐라고? 이런 일로 이혼이라니 장난이지? 그러나 며느리의 눈은 단호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그 단어는 가족의 심장을 꿰뚫는 화살이었다. 아들의 눈빛은 흔들렸고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분노가 번졌다. 배은망덕한 며느리 같으니 내가 널 어떻게 대해줬는데 이제 와서 이혼? 내가 감히 우리 아들을 떠날 수 있을 것 같아. 며느리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아들을 떠나는 게 아니라 이 지옥 같은 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 순간 부부의 갈등은 폭발했다. 아내는 집을 떠날 준비를 했고 남편은 두려움 속에 그녀를 붙잡으려 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인내심은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는 이혼이라는 단어가 남았다. 그 단어는 가정의 균열을 더욱 깊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바꾸어 놓았다. 이혼이라는 말이 집안에 울려 퍼진 뒤 며칠 동안 집안 공기는 얼어붙은 듯 차가웠다. 며느리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오히려 더 당당하게 굴었다. 남편은 두 사람 사이에서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는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되뇌었다. 정말 엄마가 그런 말을 했을까? 아니야, 엄마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녹음 속 목소리는 분명히 엄마였어. 늦은 밤 남편은 혼자 방에 앉아 멍하니 녹음기를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방 안에 다시 울려 퍼진 어머니의 목소리. 재산 준다는 건 말뿐이지. 그래야 며느리가 안 도망가지. 며느리 있으면 아들은 편하지.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엄마 정말 이게 본심이었어? 그동안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어머니의 진심이 지금은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다. 아내의 눈물 어린 호소가 떠올랐다. 그녀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왜 끝내 이혼까지 입에 올렸는지,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주방에서 아내가 조용히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등에는 굳은 살과 상처가 가득했다. 그의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여보. 아내가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눈빛에는 깊은 상처와 냉담함이 섞여 있었다. 남편은 깨달았다. 아내가 원하는 건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함께 짐을 나눠주는 것. 하지만 자신은 늘 아내에게 짐을 떠넘겼다. 그렇게 만든 건 어머니였고 자신은 그걸 당연히 받아들였다. 남편은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 앞에 섰다. 엄마, 녹음 다 들었어. 왜 그런 말을 한 거야? 왜 며느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 딸처럼 아낀다고 거짓말을 해? 시어머니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난 거짓말한 적 없어. 내가 힘들면 안 되니까 그런 거야. 며느리는 원래 고생하는 거야. 그래야 집안이 굴러가지. 남편의 눈이 흔들렸다. 엄마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아내는 더 이상 못 버티겠대. 난 아내를 지킬 거야. 처음으로 아들은 어머니에게 맞섰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후회가 섞여 있었다. 그 순간 며느리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남편의 변화를 느낀 것이다. 남편은 마침내 깨달았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거짓말 뒤에 아내의 고통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제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뜻에만 따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남편이 마침내 어머니의 속내를 알게 되었지만 그 깨달음이 곧 평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 진실은 세 사람 사이의 갈등을 정면으로 터뜨렸다. 이제 더는 피할 곳이 없었다. 긴장된 분위기의 저녁 식탁에 앉은 세 사람. 식사는 손도 대지 않은 채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며느리의 눈빛은 단호했고 남편은 갈등하는 눈으로 두 여인을 번갈아 보았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당당한 표정을 잃지 않았다. 며느리는 침묵을 깨며 저는 이 집에서 더는 못 살겠어요. 제 목 이상의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당연하다는 말뿐이었죠. 이제는 떠나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은 조급하게 여보, 제발 진정해. 내가 바꿀게. 엄마도. 그러나 며느리가 그 말을 끊었다. 아니요. 저는 결심했어요. 당신이 엄마를 지킨다면 저는 이혼하겠습니다. 그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방안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아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시어머니의 입가에는 비웃음이 번졌다. 시어머니 냉소적인 말투로 봐라, 내가 뭘 했니? 며느리라는 건 원래 저렇다니까. 고마움을 몰라. 내가 얼마나 아껴줬는데 이제 와서 배은망덕이라니. 며느리는 울부짖으며 아껴주셨다고요? 그건 거짓이었잖아요. 딸처럼 생각한다는 말도 재산을 다 주겠다는 약속도
다 저를 붙잡아 두려는 거짓말이었어요. 남편의 손이 떨렸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편에 설 수 없었다. 아내의 울부짖음이 너무도 진실하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남편은 결심한 듯,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아내를 더는 이렇게 대할 수 없어요. 난 아내를 지킬 겁니다. 시어머니는 분노하며, 뭐라고? 내가 감히 나를 버리고 며느리 편을 들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그 순간 거실은 폭풍처럼 요동쳤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남편은 그녀를 막아서며 붙잡으려 했다. 시어머니는 두 사람을 향해 날선 시선을 던지며 소리쳤다. 이 집의 균열은 더는 메울 수 없었다. 세 사람은 마침내 정면으로 부딪혔다. 그동안 쌓여온 거짓과 희생, 눈물과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정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최종 대립 이후 집은 더 이상 예전의 집이 아니었다. 식탁은 차려져도 아무도 함께 웃지 않았고 대화 대신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가족이라 불리던 울타리는 이미 금이 가 있었다. 그날 새벽 조용한 집. 며느리는 방 안에서 작은 가방을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다. 옷 몇 벌, 손때 묻은 사진 한 장, 그리고 아이들의 책 몇 권.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여기서는 더는 살 수 없어. 내 삶을 되찾아야 해. 가방을 든 며느리가 거실을 지나는데 시어머니가 기척을 느끼고 일어났다. 어디 가려고? 설마 도망이라도 치려는 거냐?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도망이 아니라 떠나는 겁니다. 전 제 몫을 다했습니다. 더는 못해요. 시어머니는 냉정하게 웃었다. 내가 어디를 가든 결국 아들은 내 곁에 남을 거다. 넌 우리 집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은 며느리의 가슴을 찢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단단히 만들었다. 이제는 붙잡을 이유조차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소란에 놀라 나온 남편은 며느리를 바라보며 손을 뻗었다. 여보, 가지 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그러나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어머니 곁을 지켜야 하겠죠. 하지만 전 제 인생을 지켜야 해요. 과연 며느리의 선택은 잘한 선택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